안녕하세요. 아주 오래된 악연과 처절하게 끝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수십 년을 보내며 겪었던 제 반전 사연을 함께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 써보겠습니다. 저는 같은 마을에 살던 아는 오빠와 사귀었고 성인이 되고 바로 결혼했어요. 남편과 저는 어리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향해 서울로 떠났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훗날 부자도 될 것이고 자식도 낳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서울살이는 저희 생각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일자리를 얻긴 했지만 벌이는 시원찮았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니 매우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해서 5년 만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을 계획을 세웠어요. 오빠, 우리 빨리 아이 낳아야지. 내 나이가 1살이라도 젊을 때 애기 낳자. 애기?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애기까지 나오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봐. 단칸방에 살아도 애를 3 이상 낳고 잘만 살았다고. 아이, 그거야 옛날 이야기지. 아무튼 생각해볼게. 그이는 신혼 초에는 매일 저를 안아주고 예뻐해줬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제 딴엔 노력하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화장법도 바꿔가면서 남편과 신혼 초의 감정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신 입에 그게 뭐야? 쥐 잡아먹었어? 뭐? 쥐를 잡아먹다니. 예뻐 보이려고 화장했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해? 아유, 그냥 맨 얼굴로 있지 뭐하러 화장하냐? 호방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어째? 당신 이젠 날 보고 아무 감정도 없는 거야? 그렇게 조롱하면 미안한 마음도 안 들어? 여보, 우리 조용히 좀 살자. 안 그래도 회사에서 엄청나게 깨지고 들어왔는데 집안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야겠어? 물 흐르듯이 살자. 다른 집처럼 우리도 아이를 가지자고. 난 꼭 아이를 낳고 싶단 말이야. 우린 집도 있고 둘 다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잖아. 여기서 더 갖출 것도 없으니까 노력 좀 하자고. 알았어. 근데 오늘은 아니야. 나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당신은 그 쥐 잡아먹은 입술 좀 어떻게 하고 들어와라. 아우, 밥맛 떨어진다. 결혼하기 전과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별이라도 다 줄 것처럼 행동하던 그이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답니다. 물론 제가 예쁜 얼굴이 아니긴 하지만 아내를 못난이 취급하는 남편을 보면 부하같이 밀어서 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이는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고 수상한 남편 뒤를 따라갔더니 상간녀 집에 가서 한참 뒤에 나오더군요. 이젠 더 참을 수도 없고 부부로 지낼 수 없게 되었으니 바로 상간녀 집으로 쳐들어가서 두 사람을 응징했습니다. 오빠 마누라 미쳤나봐. 야구 빠따를 들고 왔어. 여보 그만해. 당신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남편이 바람난 걸 보고 미치지 않을 여자가 어딨냐? 둘 다 각오해. 여보 잠깐. 내 애인은 건들지 마. 임신 중이란 말이야. 뭐? 임신? 이것들이 진짜 미쳤구나. 그래. 상간녀 넌 뱃속에 아이가 살렸다. 대신 당신은 오늘 내 손에 돼지일 줄 알아. 야 여보. 무식하게 뭐 하는 거야? 그만 좀 해. 저는 한운 수 없이 상간녀를 손대지 못하고 남편을 제대로 혼내줬어요. 제 이마에 땀이 바닥에 고일 때까지 흠씬 갈겨줬죠. 이 무식한 여자야. 너랑은 더는 못 살아. 이혼해. 그럼 당연히 이혼을 해야지. 내가 미쳤다고 너랑 계속 살겠냐? 바람난 여자 임신시키고 나랑 계속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그렇게 작살내주고 나와서 이혼 절차를 밟아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비싼 변호사를 썼으면 더 받아낼 수 있었는데 성급하게 이혼하려다 보니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놈과 이혼해서 홀로서기를 하게 됐는데
이 남자라는 동물이 정말 꼴보기 싫어서 회사에서도 여자들하고만 어울렸고 소개팅이나 맞선 같은 건 사진을 보기 전에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재혼하는 게 좋을 거라며 충고를 많이 했는데 배신당하고 나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초반엔 누구나 잘해주지만 조금 식으면 바로 돌아서는 게 남자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거의 10년을 혼자 지냈고 회사와 집을 오가며 똑같은 패턴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자를 믿지 않고 재혼 따윈 하지 않겠다던 제가 어느 날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만큼 깊은 사랑에 허우적대고 말았답니다. 다른 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이직한 과장님이었는데 돌싱의 아들을 양육하는 아빠였어요. 저희 둘은 결혼은 계획하지 말자 하고 연애만 하면서 지냈어요. 과장님도 전처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 저처럼 재혼은 꿈도 꾸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집에 놀러가서 그의 아들과 친해지자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애인의 아들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던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애인과 재혼을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의 아들도 저희 결혼을 축하하며 저에게 바로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엄마. 시경아, 지금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한 거야? 아이고 예뻐라. 이제 우리 엄마 맞잖아요. 엄마, 우리 평생 같이 사는 거죠? 중간에 버리고 가는 거 아니죠? 아휴, 어린 것이 별소리를 다 하네. 그래, 이 엄만 절대로 시경이 버리지 않아. 죽는 그날까지 이 엄마가 너 지켜줄 거다. 정말요? 엄마, 사랑해요. 아이고, 나도 사랑한다, 아들. 하늘이 이어준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만큼 정말 행복하고 감동적인 나날이었죠. 재혼 뒤 그의 집에서 13살 아들을 키우며 오순도순 재밌게 살았는데 3년 뒤 새 남편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해서 그런지 폐가 많이 망가지고 병이 커져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비통하고 황망하나 남은 아들을 위해서 기운을 내고 살기로 했습니다. 저기 엄마, 이제 절 떠나실 건가요? 시경아,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널 왜 떠나? 엄만 새엄마잖아요. 새엄마여도 난 너의 보호자야. 죽는 그날까지 널 내 아들로 키울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 고마워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어떻게 사나 걱정이었는데 엄마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엄마는 시경이 네 부모야. 책임지지 않을 거면 아빠랑 결혼도 안 했을 거야. 시경아, 눈치 보지 말고 엄마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지내. 다른 집 애들처럼 엄마한테 반말도 하고. 엄마 그럴게. 다 고마워.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과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격리로 계속 일하며 생계도 유지하고 아들도 키우면서 살았어요. 아들은 제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알아서 열심히 하더니 전교에서 1등도 해보고 전교 회장에도 뽑혔답니다. 이런 아들이 자랑스러워 사는 것이 정말 즐거웠죠. 자식 보는 낙으로 평생 사는 것도 아주 행복한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제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30쯤 대기업 연구실에 취직해서 자기 앞가림은 물론 효도하겠다고 매달 저에게 용돈까지 줬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착하고 슬기롭고 순진한 아들은 여자 보는 눈이 매우 낮았습니다. 아니, 눈이 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에 데리고 오는 여자친구들을 보면 하나같이 탄식이 나왔답니다. 생긴 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하겠지만 말투나 행동 거지가 너무 심하게 까진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애는 자유롭게 하되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몇 년 뒤 아들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고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들 여자친구를 보고 기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참하고 예쁘고 조용조용한 성격에 예의까지 바르더라고요. 아들처럼 공부만 하면서 성장했고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죠. 이름이 지민 씨라고? 이름도 참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 지민 씨 집에는 벌써 인사드리고 왔다고? 우리 시경이를 마음에 들어 하시나? 네, 당연하죠. 시경 씨 같은 인재가 흔하지 않잖아요. 능력도 좋고 외모도 훤칠하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바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다행이네. 그럼 두 사람은 결혼 생각은 있는 거겠지? 제 물음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럼 허락해 주는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예쁘고 선한 여자라면 무조건 허락하지. 고마워, 엄마. 그럼 상견례도 잡아야겠지? 우리 계획인데 2달 뒤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결혼은 내년 봄쯤으로 생각하고 있고. 엄마 생각은 어때? 딱 좋네. 지금이 11월이니까 봄까지 넉 달 정도 남았으니 아주 좋다. 그럼 1월쯤에 상견례 하자는 거지? 응. 너무 빨리 만나는 것보다 예식장 예약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두 우리 둘의 계획이야. 엄마랑 상의 안 해서 미안해. 미안하긴. 이렇게 어여쁜 색식감을 데리고 왔으니 당연히 하라는 대로 따라줘야지. 난 기분 좋다, 아들아. 드디어 네가 제 짝을 만난 것 같아서 무지하게 행복하다. 예비 며느리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젠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노후를 쉬엄쉬엄 보내기만 하면 제 인생은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예비 며느리가 저와 친해지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이 귀여웠어요. 아들이 없는 시간에 제 집에 와서 딸 노릇을 하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엊그제 유튜브 보고 파스타 배웠는데 여기서 해볼까요? 그럼 나야 좋지. 요리는 할 줄 아는 게 맞니?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 너무 온실속 화초처럼 키워서 이 나이가 되도록 아무것도 못하네요. 요즘은 다 그렇지. 그래도 노력하는 게 예쁘네. 한번 해봐. 옆에서 봐줄게. 예비 며느리는 어설픈 칼질로 채소를 썰었고 유튜브를 켜놓고 식은땀을 흘리며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맛은 보통이었지만 표현은 엄청 맛있게 해줬네요. 내가 먹어본 파스타 중에 최고다. 우리 며느리 최고야. 어머님,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짜 맛있다.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것보다 지민이 네가 만든 게 훨씬 더 맛있다. 넌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어머님이 너무 띄워주시니까 진짜로 착각하겠어요. 아무튼 맛있게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어머님, 서울에 살면서 못 가본 곳 있으세요? 저랑 같이 놀러 가실래요? 놀러 가자고? 시경이랑 다니면 되지 나까지 챙기려고 하니? 마음만 받을게. 아니에요. 시경 오빠랑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놀러 갈 곳 정할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세요. 아셨죠? 그래, 네가 아들보다 낫구나. 아무 곳이나 정해봐라. 그래서 예비 며느리와 놀이공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들을 데리고 한 번도 놀이공원에 와본 적이 없더라고요. 시경이가 6학년 때 처음 저를 봤는데 그때 이미 성숙한 소년이어서 이런 곳은 와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놀이기구를 타는데 무서우면서도 재밌어서 기분 좋은 비명을 꽥꽥 질러가며 놀았답니다. 놀이기구 6개를 타고 나서 머리가 산발이 된 후에야 저희는 놀이공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야, 진짜 새로운 세계를 다녀온 기분이다. 지민아, 오늘 너무 즐거웠다. 저도요, 어머님. 덕분에 실컷 웃었어요. 1년치 웃을 거 다 웃은 것 같다고요.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나 때문에 억지로 노는 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전 저희 엄마보다 어머님이 더 편하고 재밌어요. 우리 자주 놀아요, 어머님. 예비 며느리 덕분에 못 가본 놀이공원도 가보고 미술관도 가보고 다양한 곳에 많이 가봤답니다. 아주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진 예비 며느리와 상견례 전날 같이 쇼핑을 했어요. 제가 옷을 좀 골라달라고 불렀죠. 제 피부와 머리 스타일에 어울리는 옷을 한 벌 사고 카페에 들러 수다 산매경에 빠졌답니다.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며느리의 입술을 사랑스럽게 보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 화장실이 급해졌다는 며느리가 자리를 비우자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예비 며느리의 핸드폰이었죠. 잠금이 풀린 상태여서 호기심에 사진이나 구경하려고 집어들었습니다. 제 아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면서 흐뭇해하며 넘기는데 놀랄만한 사진을 봤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이윽고 카페 안으로 들어와 미소를 지으며 앉은 예비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케이크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여기 치즈케이크 맛있는데 어떠세요? 내가 급한 일이 있는 걸 깜빡했다. 나 먼저 갈 테니 너도 알아서 집에 가라. 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예비 며느리가 제 팔을 잡자 저도 모르게 확 걷어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나 바쁘다고. 먼저 갈 테니 알아서 가라. 제가 예비 며느리의 핸드폰 속 사진을 보고 기겁한 채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침대에 누워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정체를 알게 되니 부하가 치밀었고 모든 걸 다 때려부수고 끝장내고 싶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지민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 갑자기 화가 나서 나갔다며. 지민이가 바로 일렀나 보지?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내일이 상견례 날인데 기분 안 좋아? 혹시 긴장해서 그래? 상견례는 개뿔. 야, 시경아, 지민이랑 결혼은 없던 걸로 해라. 그 애 네가 모르는 아주 나쁜 비밀이 있으니 다신 만나지 마라. 무조건 헤어져. 그게 무슨 소리야? 지민이한테 나쁜 비밀이 있다니. 아니, 엄마 왜 그래? 영문을 모르는 아들에게 차마 핸드폰 사진을 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무조건 헤어지라고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지민이 걘 절대 안 돼. 아니, 엄마,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제까지 예뻐 죽겠다던 지민이를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 이유 묻지 말고 그냥 좀 헤어져라. 세상에 널린 게 여자니까 제발 지민이랑 헤어져라. 내일 상견례는 갈 일 없으니 취소하고. 정말 이상하네. 엄마 진짜 이상해.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일찍 주무시는 게 좋겠어.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 내일이 돼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지민이 걔는 절대로 안 돼.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이튿날 아침, 저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상견례를 취소하고 지민이와 헤어지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자 실망과 좌절한 아들은 일단 상견례를 미루겠다며 나중에 무슨 일인지 다 털어놓고 오해를 풀든 파토를 내든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결혼 반대한다는 말을 들은 예비 며느리는 바로 쪼르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그러니 갑자기 결혼 반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넌 안 돼. 무조건 안 돼. 감히 너 따위가 내 아들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안 된다. 어머님, 이유라도 말씀하셔야 제가 고치든 사과를 드릴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반대를 하시니 너무 혼란스러워요. 내가 더 혼란스럽다. 너라는 애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모두 다! 넌 그냥 자체가 잘못이야. 형편없는 며느리 받고 싶지 않으니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예비 며느리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른 채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몇 날 며칠 저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들려달라고 했는데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들은 저 없는 결혼식이라도 올려야겠다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엄마, 지민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이 엄마 없이 결혼식 올릴 수밖에 없어. 뭐? 그럼 나랑 연을 끊겠다는 거니?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래야지. 지민이랑 꼭 결혼해야만 하니까.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싫다고 하니까 나도 반항심이 들어. 엄마, 내가 평생 결혼 못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내가 네가 결혼 못하게 작정한 사람으로 보이니? 하긴 내가 친엄마도 아닌데 너무 나댔네. 시경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민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대신 난 빼줘.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난 이런 반응을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야. 그저 이유라도 좀 알려달라고. 납득이 가면 내가 다시 생각할 수도 있잖아. 지금은 혼자 생각 좀 해야겠다. 시경아, 네 방으로 건너가라. 몸을 돌려 누우며 아들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사흘 동안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과 연을 끊더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경아, 오늘 네 결혼 반대하는 이유 보여줄게. 보여준다고? 뭘? 주소 찍어줄 테니까 그리로 와라. 네 아내한텐 비밀로 하고 여기로 와야 한다? 나도 지금 출발할 테니까 비슷하게 도착할 거다. 네가 결정하기 쉽게 오늘 모두 다 보여줄게. 내가 왜 지민이를 반대하는지 말이야. 아들에게 찍어준 주소의 아파트 앞에 서서 5분을 기다리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여기로 올 거면 주소는 뭐하러 찍어준 거야? 너 왔구나. 그럼 일단 들어가자. 가서 다 보여줄게.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앞장서서 빨리 걸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목적지층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올리자 집주인이 제 뒤에 있는 아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시경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구나. 사돈 반갑습니다. 비켜 이 자식아. 저는 지민이 부친의 몸을 밀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제가 하는 행동에 인상을 찌푸리며 뭐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민이의 부모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30년 전에 나랑 결혼했던 그 자식이고 이 여자는 상간녀였지. 둘이 바람나서 날 버렸고 다 기억하지? 두 사람이 바람 피워서 가진 애가 지민이었다니 참 말도 안 돼. 니들 같은 나쁜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게 심성고운 아이가 태어나다니 인정하기 어렵네. 시경아, 엄마가 이 결혼 안 되는 이유 보여줄게. 이 남자는 엄마를 버린 전 남편이고 여자는 바람난 상간녀였어. 지민인 이 두 사람이 바람 피워서 낳은 딸이고 내가 이 두 인간과 사돈은 절대로 맺을 수 없다. 내가 왜 반대를 하게 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니? 엄마,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진실을 밝히자 아들은 놀라서 심호흡을 연신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부친이자 제 전남편은 절 보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잡아떼더군요. 저기 시경이 어머님,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전 시경이 어머님을 처음 뵙습니다. 저와 아내가 불륜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어서 상간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서 하더군요. 맞아요. 저흰 불륜이 아니라 선보고 연애를 하고 결혼한 사이예요. 시경 어머님이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고요.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사돈, 사람을 착각하셨어요. 이것들이 쌍으로 거짓말을 하네. 내 아들을 사위 삼고 싶어서 지금 연기하는 거지. 당신들은 나랑 사돈을 맺고 싶어?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감히 사돈 맺을 생각을 해?
전 다시 확실하게 불륜이라는 걸 확언하고 둘 다 제 아들에게 진실을 고백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내 아들은 절대 안 돼. 당신들이 바람 피워서 낳은 딸과 결혼을? 말도 안 되지. 시경 어머님, 아무래도 정신이 안 좋은 것 같군요. 난 마누라 버리는 그런 나쁜 놈 아닙니다. 아, 그러셔? 말이 안 통하니 몸을 써야겠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전 남편의 따귀를 세게 날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면상에도 짝소리가 나게 시원하게 귀싸대기를 날려줬죠. 그리고 쉴 틈 없이 바로 양손으로 두 불륜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며 이마로 박치기를 날려줬답니다. 그리고 쉴 틈 없이 바로 양손으로 두 불륜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며 이마로 박치기를 날려줬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이씨, 이놈의 옆에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여전히 무식하고 천박해. 화나면 주먹부터 나오냐? 야, 나도 지금 알았어. 아무튼 우리 둘 다 모른 척하면 당신도 모른 척하고 애들 결혼시키면 되잖아. 아니 잠깐, 생각해보니 당신은 시경이 친모가 아니라 계모겠네. 시경이 나이를 보니 당신이 낳았을 리가 없잖아. 맞아, 그런 거였어. 당신 친자식도 아닌데 인연 끊으면 그만이잖아. 괜히 쫄았네. 이봐, 우리 딸에게 딱 맞은 신랑감이라서 포기 못하겠는데 어쩌냐? 사위도 우리 딸을 엄청 사랑해서 당신이 회방 놓지 못할걸? 이제야 정체를 밝히네. 그래, 그럼 상간녀, 너도 네 주둥아리로 떠들어봐.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건 나, 이 무식한 여자야. 다 옛날 일이잖아. 사랑은 원래 교통사고 같은 거라서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고. 나도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친정 부모님한테 버림당했단 말이야. 슬슬 말을 잘하네. 네 부모가 버릴 정도면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 그만 좀 해. 시경아, 좀 도와줘봐. 네 엄마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 상간녀가 아들을 부르자 저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시경아, 봤지? 내가 보여줄 거라고 한 게 바로 이거다. 이제 어떡할래? 이 엄마랑 연 끊고 이 집안의 사위가 될 거냐? 엄마, 나는... 그러니까... 아들이 말을 더듬으며 몸둘 바를 모른 채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예비 며느리가 신발장 앞에서 다 듣고 있더군요. 시끄럽게 싸우고 있어서 들어온 줄도 몰랐답니다. 어머님, 절 반대했던 이유가 우리 엄마랑 아빠가 불륜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어머님을 버리고 바람난 상대가 우리 엄마라고요? 그래, 둘이 바람 피워서 생긴 애가 바로 너다. 지민이 너라고. 내가 네 핸드폰 속의 가족 사진을 보고 기겁하고 결혼 반대를 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제 알겠냐? 저는 두 불륜을 때려눕히고 흠씬 두들겨 패주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를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를 제치고 제 뒤를 따라 나오더군요. 집까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아들은 충격이 커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아들은 한숨도 못 잔 얼굴로 나왔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런 일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지민이를 만나지 않았을 거야. 그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 엄마가 아들 너에게 평생 엄마가 하고 싶은 욕심에 사실대로 말해버렸다. 난 죽어도 너의 엄마로 죽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원수면 나한테도 마찬가지야. 다신 진민이 만나지 않을게. 결혼은 당연히 없던 걸로 할 거고. 시경아, 고맙다. 엄마를 이해해줘서. 그럼 아침밥 먹자. 아들은 밤새워 고민해서 제 아들로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며 평범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게 티가 나더군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졌으니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힘든 건 비단 제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역시 어른들의 과거를 알고 충격을 받은 데다
이별 통보까지 받았으니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과 조용히 식사를 하는데 전남편과 상간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민이 지금 일주일째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만 있는데 자네는 목구멍으로 밤이 넘어가나? 저기 아버님, 저희 헤어졌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그리고 누구 맘대로 헤어지나? 내 딸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있다고! 자네 모친만 아니면 이 결혼은 축복받고 올릴 수 있어! 우린 오늘 자네 모친에게 따지고 이 결혼을 바로잡으려고 온 거야! 기가 막히지만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기다리는데 상간녀가 식탁 의자에 앉더니 물컵을 들고 제 얼굴에 뿌리더군요. 야, 네가 못나서 네 남편 나한테 빼앗긴 거잖아? 누가 멍청하게 남편 관리 그렇게 하래? 그리고 시경이 네 친아들도 아닌데 왜 중간에서 회방 놓고 난리야? 너만 사라지면 간단하게 끝날 일 아니냐? 전 어이가 없어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와 따귀를 날리더군요. 우리 지민이는 굶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냐? 지금 날 친 거야?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난동 부린 건 괜찮고 따귀한테 맞은 건 억울하냐? 시경아, 너 우리 사위로 들어와라. 이 계모랑은 연 끊어버리고 우리 식구로 살란 말이야. 아이, 친엄마도 아닌데 뭐하러 인연을 이어가려고 해? 맞아, 시경아. 이 계모는 버리고 우리한테 와라. 그럼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거야. 지금 우리 딸이 아주 힘드니까 어서 돌아와. 두 불륜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제 아들이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손댄 거야? 감히 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시경아, 자네 왜 이러나? 난 자네 장인 될 사람이야. 장인은 개뿔. 당신들은 우리 엄마 인생을 망친 장본인들이야. 난 엄마의 아들이고 엄마의 원수는 나에게도 원수니까 다 집어치워. 지민이한테 가서 전해. 불륜의 딸과는 결혼 못하겠다고. 아들은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현관까지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감히 이딴 짓을 해? 얻어 터지기 싫으면 당장 나가. 니들은 이제 내 원수야. 제 아들이 엄청 강하게 표출하자 상간녀는 겁을 먹고 헐레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가서 전 남편을 데리고 퇴장했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아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지민이와 불륜들을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름 뒤에 초췌해진 모습으로 지민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지민이를 보고 놀라더군요. 지민아,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오빠, 나 오빠를 못 잊겠어. 오빠는 날 잊은 거야? 나랑 헤어질 수 있는 거야? 힘들지만 어떡하겠니. 난 엄마가 더 소중해. 너희 부모와 악연이니 우리 둘은 절대로 이뤄질 수가 없어. 오빠,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한 짓 정말 미안해. 어머님,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머님한테 저지른 짓 모두 다 죄송합니다. 지민이는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저에게 사과하더군요. 어머님 제발요. 저 오빠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살게요. 지민아, 네 부모는 누구보다 널 사랑한다. 네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부모란 거야. 어머님 제발요. 어떻게 해서든 문제 해결하고 오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아무 죄 없는 지민이는 두 손을 싹싹 빌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한 가지 제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좋으니? 그럼 둘이 멀리 떠나. 네? 어머님 꼭 떠나야 하나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안 된다. 이제 네 얼굴에서 전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 얼굴이 보여. 널 보면 내 분노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괜히 너까지 피해당하게 하고 싶지 않구나. 멀리 떠나서 살아라. 지민이는 제 아들과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는지 부모를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아들은 지민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미안하지만 난 너랑 결혼 안 해. 엄마를 안 보고 사는 거 자신 없어. 나에겐 진짜 소중한 분이야. 난 엄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차라리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그러니 너도 날 잊고 다른 남자 만나라. 그만 나가봐. 오빠, 진심 아니지? 오빠도 나랑 같은 마음이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 내 어머니는 네 부모와는 달라. 넌 추악한 과거를 가진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거지만 난 가슴에 상처만 남은 어머니를 버려야 해. 그건 죽어도 못할 짓이야. 엄마와 널 두고 결정하라고 하면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어. 무조건 난 엄마야. 알겠어? 아들이 강단 있게 말하자 지민이는 서글프게 한참을 울더니 탈수가 와서 쓰러져 있다가 곧 집에서 나갔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말이죠. 몇 달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는데 아들은 스스로 잘 치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나 아들이나 지민이의 이름을 절대 꺼내지 않았죠. 지민이가 제 집을 다녀간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같았는데 지민이 부모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저 혼자 두 사람을 상대했죠. 둘 다 왜 찾아온 거야? 이제 더는 볼 일 없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 지민이가 우리랑 연을 끊고 집을 나갔어. 뭐? 지민이가? 그래! 우리 딸 지민이가 부모가 한 짓을 용서 못하겠고 시경이와 헤어진 게 한이 돼서 더는 우리랑 못 살겠대. 그래서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단 말이야. 당신이 책임져. 내 딸 책임지라고! 전 남편이 짓거리고 상간녀도 저에게 막말을 내뱉더군요. 이 못된 여자야. 책임지라고! 내 사랑스러운 딸이 우리를 버렸단 말이야. 이게 다 네 탓이라고 이 나쁜 여자야. 그게 왜 나 때문이지? 당신들 업보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피눈물을 흘려야지. 그게 바로 인과응보라고 이 천박한 것들아. 이게 끝까지? 오늘 여기서 다 되져버리자. 악연을 끊으려면 다 같이 되져버린 게 제일 좋겠네. 상간녀가 고무줄을 꺼내더니 자기 머리를 묶고 달려들더군요. 저는 손바닥으로 상간녀 면상을 밀어버렸고 전 남편이 휘두르는 주먹을 피하고 급소를 걷어찼습니다. 순식간에 두 불륜을 때려 눕혔고 응징을 다시 시작하려고 몽둥이가 될 만한 걸 찾다가 무선 청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걸 들고 전 남편과 상간녀 두 잡것들을 격하게 패줬습니다. 두 사람이 작정하고 온 모양인데 저는 절대로 져줄 생각이 없어서 확실하게 조져버렸답니다. 청소기가 개박살이 나자 식탁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서 박살내고 의자 다리를 잡아들고 흠씬 두들겨 패줬어요. 아이씨! 이 정신나간 여자야! 그만 좀 해! 이러니 내가 바람을 피워서 새장가를 갔지! 뭐? 내가 언제 당신을 혼낸 적이 있던가? 넌 그냥 발정나서 젊고 예쁜 여자랑 바람난 양아치일 뿐이야! 이 상간녀도 마찬가지로 더러울 뿐이고 둘은 평생 낙인 찍힌 채로 살아갈 거야. 바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연을 끊었다? 이거 스토리가 어마어마하네. 니들은 평생 고통 속에 갇혀 살 거야. 저는 눈이 완전히 돌아가서 두 년놈을 좁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 이 정신 빠진 여자야. 그만해! 여보, 우리 그만 나가자. 이런 무식한 여자를 무슨 수로 이겨? 그러자 전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우리 딸 지민이를 생각해야지. 우리 그만 싸우고 대화로 풀자. 여보, 나랑 마누라가 잘못했어. 누가 네 여보야? 입 조심해. 아유, 알았어. 저기 시경엄마, 나랑 아내가 잘못했어. 당신에게 상처 준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우리 과거는 묻어두고 애들 결혼시키면 안 될까?
지금이라도 지민이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돌아오라고 해줘. 아마 당신 말은 들을 거야. 시경이와 결혼하는 걸 허락해 준다고 하면 바로 돌아올 거라고. 난 니들 딸을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어떡하지? 시경 엄마, 우리가 사과할게. 안 되겠네. 여보, 우리 무릎 꿇고 빌자. 부탁하는 자세를 제대로 취하자고. 두 불륜은 그래도 자식이 귀하긴 했나 봅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을 꿇어앉고 두 손을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상간녀는 눈물을 어찌나 많이 흘리던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전 남편 역시 자기 딸을 다시 보게 해달라며 제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하면 반드시 돌아올 거라며 연락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전 얄짤없이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 앞으로 그 고통을 아는 채 남은 인생 살면 좋겠어. 니들 딸을 받아달라고? 이젠 내가 허락해도 아들이 싫다고 할 거야. 이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만 구걸하고 꺼져. 시경 엄마, 그러지 말고 다시 마음을 돌려줘. 당신이 허락하면 시경이도 마음을 돌릴 거야. 아니, 아직도 시경이는 우리 딸을 사랑하고 있을 거야. 그럴 리가. 내 아들 새 여자친구 생겼어. 내 친한 지인의 조카랑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지금도 아마 어디선가 데이트하고 있을 거야. 뭐? 시경이 그놈이 다른 여자 만난다고? 내 딸은 시금을 전폐하고 부모와 연을 끊고 집을 나갔는데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한다고? 이런 법이 어딨어? 왜 당신 아들은 멀쩡한 거야? 내 아들이 효자라서 그런가 보지. 니들은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배신을 당하냐? 한심하긴. 당신과 당신 아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둘 다 씹어먹어버릴 거야. 니들은 절대로 그런 짓 못해.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내 아들을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고. 전 남편이 괴성을 지르며 일어서자 귀싸대기를 세게 후렸습니다. 상간녀는 하도 많이 울어서 일어설 힘이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1대1로 싸움이 붙었는데 이리저리 밀치고 당기며 싸우다가 주방까지 이동했습니다. 저는 손에 잡힌 국자를 남편 볼따구에 날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나더니 그이가 바닥에 풀썩 쓰러졌죠. 두 불륜은 제 집에서 쓰러진 채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빨리 치워버리려고 둘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질질 끌어서 현관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것들아, 내가 완승이야. 니들은 이제 생지옥에 살 일만 남았다고, 알겠냐? 시경 엄마, 제발 내 딸을... 그이의 말이 이어지기 전에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두 년놈은 미련이 남았는지 현관문을 두들기고 난리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둘을 치워버렸답니다. 이젠 완벽히 정리했으니 그 불륜들은 제 집에 오지 않을 거란 믿었어요. 물론 지민이도 마찬가지고요. 해가 한번 바뀌자 아들은 제가 소개해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저 때문에 지민이와 헤어진 걸 미안하다고 사과를 건넸어요. 시경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 미안하다. 나 때문에 지민이랑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은지랑 결혼하게 됐네. 엄마, 지민이랑 안 헤어졌으면 은지를 못 만났잖아. 역시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그런지 더 애틋하고 사랑스러워. 나 완전히 사랑에 빠졌잖아. 녀석, 다행이네. 앞으로 잘 살 거지? 그럼. 엄마랑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할 테니까 자주 들려줘. 그리고 애기 나오면 엄마가 키워주시고. 뭐야? 엄마 부려먹으려고 가까운 곳에 집을 산 거냐? 그럼. 엄마의 머릿속이 복잡할 새가 없이 바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세요. 그리고 괜히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그래, 하나도 안 미안하다. 내 덕에 더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하게 됐으니 나한테 감사해라. 아들은 죽도록 사랑하던 지민이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새로운 사람과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했고 결혼까지 하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쌍둥이 두 딸을 낳아서 제가 엄청 바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인이라 제가 손녀들을 키우는데 정말 딴 생각할 여유가 없답니다. 어느 날 두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아동용품 쇼핑도 하고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아는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지민이었죠. 어머님? 지민이구나. 잘 지냈니? 네, 그냥 그럭저럭요. 어머님 손녀들이에요? 아, 슈경 오빠가 결혼했구나.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넌 어떻게 지내니? 전 혼자 살아요. 지방에서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은 출장을 나온 거예요. 아직 지방에서 살아? 네 부모는? 그때 이후로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내가 정말 죄인이네. 부모 자식을 갈라놓은 못된 여자가 됐구나.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을 안 보고 살다 보니 이게 편해지기도 했고 다시 보면 괜히 미워할까봐 겁나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저 살만해요. 돈도 잘 벌고 연애도 하고 있어요. 그래? 연애한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출장 나와서 일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 조심히 가라. 지민이는 그때 부모와 절연하고 여태 만나지 않고 있다네요. 자기가 부모를 미워할까봐 겁이 난다며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답니다. 에휴, 제가 복수를 했더니 아무 죄 없는 지민이가 마음고생이 심해서 미안하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다시 도로 담을 수 없네요. 몇 달 뒤 아들 부부가 쌍둥이 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해서 저는 혼자만의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육아에 지쳐서 충전을 하려고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맛집을 찾아다녔답니다. 오리백숙을 먹으려고 동네 친구와 같이 식당을 찾았는데 거기서 누군가 혼나는 걸 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당 사장이 종업원을 혼내고 있더라고요. 이봐 아줌마, 머리에 든 게 뭐길래 메뉴를 실수해? 여기 테이블이 몇 개나 있다고 헷갈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은 처음 해봤어요. 이런 일? 곱게 살아와서 식당 일은 처음이라 이거야? 그럼 나가! 나가서 고고한 일이나 찾아봐! 사장님, 제가 갈 곳 없는 거 아시잖아요. 식당 쪽방이 저희 집이에요. 앞으로 실수 안 할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나 원참 하도 사정하길래 받아줬으면 똑바로 좀 일합시다. 정신 차리고. 어서 저기 손님들 주문 받아. 네, 사장님. 종업원은 저희 테이블로 걸어왔고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여기서 일해요? 지민이 아빠랑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래요. 지민이가 집 나가고 맨날 치고받고 싸워서 갈라섰어요. 위자료 받은 걸로 장사하려다가 사기당하고 이렇게 허름한 식당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해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누가 들으면 아무 죄도 없는 두 사람이 나 때문에 이혼한 줄 알겠네. 당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짓에 대한 업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거지?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거 못 들어봤어? 됐어요. 나 일해야 하니까 빨리 주문하세요. 손님한테 불친절하네. 사장님을 불러야 하나? 그러지 마요. 저 진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고요. 그럼 사과하고 똑바로 말해봐. 저는 상간녀 놀리는 재미에 빠져서 당차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고개를 쳐받고 질질 짜면서 사과하더군요. 죄송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커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시경 엄마 탓 아닙니다. 그럼 주문해 주세요. 옳지. 이제야 식당 종업원 같네. 오리백숙 하나 줘요. 상간녀는 이혼당하고 그렇게 빌빌거리며 사는 것으로 끝이 났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있는 곳은 정신병원이래요. 지민이가 집을 나가고 연을 끊고 상간녀와 이혼 후에 술독에 빠져 지내다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려고 입원했답니다.
뭐 언제까지 입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놈도 마지막이 정말 끝내주네요.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를 들이킨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결혼 생활과 가슴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 바람난 전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한 사연을 쭉 써봤습니다. 반전 있고 재밌었죠? 그렇다면 응원의 댓글을 한 줄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